요게 채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논이 수십 년간 벼농사를 재배해오던 그런 논인데 이제 올해 수확을 끝으로 포도밭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논이 포도밭이 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0월 13일이고요. 벼 수확을 이제 막 쳤고, 그리고 관정을 파가지고 지금 물도 이렇게 퐁퐁퐁퐁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토양을 만들 거예요.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이 땅이 계속 논으로 사용해왔고 원래 논 땅이고 이제 질땅이다 보니까 배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사를 넣고 있습니다. 논에다가 개원하시는 경우에 흙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흙을 얼마를 넣으면 어느 정도 높아질까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25톤 차 한 차가 부피 단위로 15루베 정도 나오는데요. 300평에 10cm를 높이려면은 대략 6.6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약 800평 정도인데요. 24차를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10cm 남짓 들어갈 것 같아요. 흙을 다 넣고 나면은 이제 또 배수가 잘 되도록 완결을 넣고요. 그리고 대비와 석회를 넣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70cm 정도 뒤집고 유공간을 묻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흙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흙 넣을 자리에 막대기를 다 꼽아 놓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 흙을 부을 자리인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느냐 하면은 요게 사실상 아무렇게나 막 부으면은 고를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논이 길은 사람은 경사도를 양쪽으로 잡지만 저는 논이 짧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고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잡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 면적을 갖다가 배분을 해 가지고 흙을 몇 차 들어갈 건가 이걸 계산을 해서 그 면적 대비해 가지고 좀 밑에는 좀 낮아야 되니까 좀 드물게 붓고 요 위에 쪽으로는 좀 높아야 되니까 좀 간격을 조밀하게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계산을 해서 안배를 해 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전부 이렇게 말뚝을 다 꽂아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고르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죠. 위에는 흙을 많이 붓고 예. 가끔 내려가면서 예. 전체적인 뭐 흙양이라든지 뭐 좀 이렇게 높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오늘은 11월 10일이고요. 어제 흙을 넣는 흙을 갖다가 지금 트랙터로 직접 농장주님께서 펴고 계십니다. 오늘은 유공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논의 뒤쪽 편이 아주 높은 논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가 물이 많이 스며들 거고 이 논이 원래 이렇게 흙 자체가 이거 완전히 진짜 고무입니다. 고무. 이런 찰흙이라 가지고 물 빠짐이 아주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제 계획은 여기에 유공간을 3개를 묻는 것입니다. 3개 다 어디 갔지? 아까 그거네. 그건 다 들어갔어요. 아까 들어갔구나. 유공간을 갖다가 요 아래에다가 지금 자갈로 채워놨는데 요 밑에다가 유공간 200mm 짜리를 3개를 묻었고요. 그 자갈로 채웠고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뒤쪽에 흙이 무너져 가지고 유공간을 했을 때에는 유공간이 찌그러질 것 같고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마치 이 콘크리트로 되는 이 유수관이 있어서 저거를 구멍을 저렇게 뽕뽕뽕뽕 뚫어 가지고 콘크리트 유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중간 부분에 흙이 무너지는 이 부분은 여기 콘크리트 유공간을 묻기로 하고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진짜 아주 큰 공사가 되었습니다. 약간 있잖아, 약간 밀어보게. 약간 밀어봐, 있잖아. 밀어놓고. 아우,
땅이 쿵쿵거리네. 그냥. 저어서 밀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지. 됐다. 됐어. 내가 차만 깔고 우리 너무 이렇게 잘라고, 이렇게 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차광망을 내려오기 때문에. 덮어 씌우고. 같이 안 내려오고. 그러면 이 흙은 여기 벽에다가 올리실 거예요? 자, 요 위에 네. 이거는 네. 집당 사락이라서 여기다 갖다 붙여. 아, 이건 너무 찰흙이라 가지고 여기다가 하면은 또 구멍을 메워서 물 빠짐이 안 좋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갖다 붙일 계획입니다. 여기 만약에 저거 피가 저거 묻으면은 밀리면은 그냥 찌그러질 것 같아요. 플라스틱한 그죠? 이거 잘 익었다 했어. 그래서 마침 이거 이거 이게 어떻게 있었어요, 그죠? 원래 여기 묻혀 있던 건데 무척 원래 이게, 있었었고. 이게 밀려 나왔어요. 여기 예. 거기 내려와가지고 밀려 네. 나와서 내가 빼놓은 거예요. 아, 내가 원래. 오늘 어디 갖다 치우려고 했는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마침 이거를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갑자기 그걸 사용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뭐 요긴하게 썼네. 숫자도 은가히 딱 맞고 또 무너지는 구간만 아주 은간 잘 돼갑니다. 아, 희한하네요, 그죠? 이게 500mm니까 뭐 높이도 은가히 되고 자갈하고 한 600mm 안 되겠어요,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흙을 안 덮고 이렇게 약간 수로처럼 놔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깊이가 한 80cm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 물도 들어와도 여기로 내려갈 수 있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하우스보다도 낮은 거죠, 그죠? 그렇죠. 하우스보다가도 최소한 한 10cm, 20cm 정도 낮게. 그렇게 해서 그 배수로 역할을 약간 할 수 있게끔. 비가 와도 일로 들어가고 위에서 내려오는 건물도 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려고. 이 흙을 덮으면 또 이제 이게 밑으로 그 투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여튼간 이 하우스 땅이 자갈보다 높아요. 높게 하면 돼요. 자갈이건 약간 하우스 바닥보다 약간 낮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골골마다 다 유공간을 묻으실 거죠? 저는 지금 두둑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공간을 안 묻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양쪽에 이렇게 언덕이 약간 높은 부분 안쪽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일단 골골마다 다 묻으려고 합니다. 저쪽에는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해보고 어떻게 할런지. 그렇구나. 100mm 묻는 거는 수라한 거니까 네네네. 나중에 뭐 중간에 골 타고 묻어도 되니까 이 정도는. 그럼 지금 묻으려고 하는 건 몇 미리 준비하셨어요? 여기 골고리 묻는 거는 100mm 준비해놨어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좀 적 같기도 한데 100mm 다 그렇게 묻으니까 그냥 100mm 묻으려고 합니다. 뒤에만 잘 차단해주면 여기는 큰 물을 넣을 수 있고 옆에 하고 뒤는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100mm 유공간이고요. 이게 200mm 유공간입니다. 근데 100mm, 200mm, 10cm, 20cm인데 차이가 많이 나 보입니다. 그래서 고래 묻는 것도 200mm를 묻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완결을 넣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제 워낙 찰진 땅이다 보니까는 배수 문제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마사토를 좀 넣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흙 넣고 난 다음에 이제 완결을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그때 결정을 못 해가지고 망설이다가 유공간부터 넣고 뒤늦게 이제 완결을 넣기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유공간 넣은 이후에 지금 완결을 넣고 있는데요. 만약에 완결을 넣을 거라면 사실은 유공간을 넣기 전에 완결을 넣어 주시면은 좋습니다. 완결을 넣는 이유는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배수 문제라든지 토양 통기성이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완결을 넣게 되고요. 근데 완결을 넣게 되면은 이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나중에 언젠가는 썩잖아요. 그때의 많은 질소를 갖다가 한꺼번에 작물에 빼내줄까봐 그게 이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또 세월이 또 많이 걸리고 그때 돼서 또 뭐 완결을 집어넣거나 생유기물을 좀 넣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뒤늦게 이제 지금 완결을 넣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톤백에다가 왕겨를 직접 정미소에서 담아 오셔가지고 트랙터 바가지를 이용해서 옮겨가지고 하나씩 쏟아 붓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크게 힘들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또 트랙터로 골고루 잘 펴준 다음에 트랙터 부착형 신경쟁기로 밭을 잘 갈아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왕겨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농사를 짓던 이 논이 이제 진짜 포도밭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설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이 이제 3일째입니다. 7이 있으면 작업이 끝날 것 같은데요. 시설을 다 짓고 나면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비가림 시설 작업까지 마치고 포도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벼가 심겨져 있던 이 논이 포도밭이 되었는데요. 시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농가는 관리기나 퇴비살포기, 트랙터까지도 기계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시설 앞뒤로 각각 3m 정도의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공간이 넉넉하고요. 다음은 중방인데요. 중방은 기둥에 가로로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대부분 농가들은 중방이 하나이지만 이 시설은 고온 피해 감소와 과원 내 환기를 위해서 중방을 2개를 설치하여서 공간을 두었습니다. 골간 넓이는 2.95m로 거의 3m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 기둥은 32mm 1.5T 파이프 3.2m 짜리를 2.5m 간격으로 설치를 하였고, 땅으로 50cm를 받고 지상부가 2.7m입니다. 지면으로부터 V자 덕시설까지의 높이가 1.8m이고요. 중하방 간격이 40cm, 그리고 비가림 높이가 50cm입니다. 비가림 폭은 2.6m이고 비가림과 비가림 사이의 간격은 30cm를 두었습니다. 비가림 사이 간격을 결정할 때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유는 간격을 많이 띄우면은 환기가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좁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빗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단이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농가는 이중 중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기 문제를 커버한다고 생각을 하고 비를 덜 맞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30cm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림 높이입니다. 높이가 높으면은 이제 겨울철 눈이 많이 올 때 눈이 잘 흘러내릴 수가 있어서 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고온기에는 열이 갇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농가는 눈 피해보다는 고온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비가림 높이를 50cm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앞으로의 기상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희 지역은 경험적으로 큰 눈 피해는 없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는데요. 만일 눈 피해가 큰 지역이라면 비가림 높이를 좀 더 높게 설치하셔서 폭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기둥을 고정하기 위해서 주 기둥 아래 파이프 2개를 X자로 말뚝을 박아서 용접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 기둥 고정 말뚝을 박은 이유는 강풍에 의해서 하우스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풍이 아니더라도 미세하게 자꾸 매년 흔들리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기둥이 자꾸 내려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는 1m짜리 2개를 박았는데요. 박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곧 트랙터로 경운을 한번 할 예정인데 길게 박아 놓으니까 농기계 사용 시 혹시나 걸릴까봐 우려도 됩니다. 50cm짜리 파이프로 박아도 충분한데 너무 긴 파이프를 박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어떤 태풍이 와도 뽑히는 일은 없겠네요. 다음은 V자 덕 파이프 설치하는 주지 유인선 높이입니다. 평소에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유인선이 높으면은 샤인머스켓에 총이 축이 기니까
알속기 작업 시 유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적심 작업 시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입수 확보에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불리할 수 있어서 작업자의 키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서 일단 110cm에서 120cm 정도로 대부분 농가에서 설치하고 계시는데요. 이 농가는 110cm로 설치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를 참고하면 140cm로 나와 있는데요. 높이마다 장단점이 있어서요. 작업자의 작업성이나 시설의 전체 높이 등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V자 덕 파이프 폭입니다. 이것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비가림 폭이 265cm인데요. 덕을 끝까지 벌릴까 아니면 얼마나 좁힐까를 고민했습니다. 농가들은 대부분 비가림 폭까지 넓힌 경우가 많습니다. V자 덕 파이프 폭을 안쪽으로 많이 좁혔을 때는 이제 신초를 받을 때 처음에 좁은 각도로 받게 되니까 초기 세력이 세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또 넓혔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입수 확보 길이는 길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넓혔을 때는 상대적으로 넓은 각도로 초기에 순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입수 확보 길이는 또 상대적으로 짧아집니다. 이러한 점도를 고려하여서 이 농장주님은 최종적으로 비가림 끝에서 35cm를 남기고 V자 덕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35cm를 남기고 설치하나 비가림 끝까지 벌려서 설치하나 35cm 차이라서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농장주님의 이러한 선택의 이유 중 한 가지는 덕이 끝까지 벌려져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보다 좀 걸리적거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한 것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셨고요. 다음은 주지 유인선은 강선을 인장기로 처짐이 없도록 팽팽히 당겨서 설치를 하였고, 결과지 유인을 위하여서 덕 파이프에도 30cm 간격으로 총 3개를 이제 설치하였습니다. 일단 기본 유인선은 이렇게 설치를 하였고요. 식재 후 2년차부터는 15cm 정도의 움직일 수 있는 가변성 유인끈을 설치하여서 각이 넓게 나오고 초기에 순이 이제 잘 떨어지는 샤인머스켓의 특징을 생각하셔가지고 순을 초기에 잡아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수 시설입니다. 스프링클러와 점적 호수 두 가지를 설치해서 사용을 할 계획인데요. 50mm 관을 통해서 지하수가 들어오고 각 골마다 25mm 관을 통하여 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골마다 간수 조절이 되도록 밸브를 설치하였습니다. 스프링클러와 점적은 상황에 맞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비닐 멀칭을 할 경우에 평상시는 점적 관수를 해야겠고요. 스프링클러 사용은 지베를린 1차 처리 시 너무 건조할 때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습도를 높여줄 때 사용할 수 있고, 겨울철 땅이 얼기 전에 충분한 관수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유용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비가림 시설 설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농가는 앞서 보셨다시피 뒤쪽으로 땅이 워낙에 찰땅이다 보니까 완결을 놓고 유공관까지 묻었지만은 빗물이 유입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빗물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비닐 물바지를 생각하시고 지금 2m 정도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셨는데요. 양철 물바지는 과원 내부가 어두워질까 봐 비닐로 이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늘의 내구성 문제나 과원의 통기성, 그리고 순치기 작업 시 불편한 점 등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만, 이 완성되지 않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도도 해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농사를 짓다가
개선할 점을 자꾸 생각해 보시고 시도해 보신다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벼 수확을 마치고 석 달여간 포도밭과 비가림 시설 만들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